우선 이 변수 int i의 값을 해킹하는 이 문제로 포인터를 시작해 볼게요. 변수 i의 값을 해킹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해킹이지. i의 값을 지금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30에서 50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조건을 보시면 i는 50 이걸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쓰던 방식이 있었죠. 그게 바로 문제 조건에서 하지 말라는 이거죠. 문제에서 하지 말라는 거. 어, 이러면 바뀌긴 해요.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덮어쓰기를 한 거죠. 덮어쓰기 한 건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변수 안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죠. 지금은 50이 들어가 있고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지우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이 코드를 쓰고 실행 버튼을 좀 많이 누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컴파일러가 코드를 읽죠. 그래서 읽은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에 나타나는데, 어, 이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행 버튼을 누르면 전부 읽고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코드를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컴퓨터는 이제 0과 1만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코드도 사람의 언어인가요? 주석을 제외하고 이런 뭐 printf나 뭐 int i나 return 이런 거 아니죠? 평소에 사람이 말할 때 int i는 30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즉 이 말은 이제 사람 말도 아니고 기계 말도 아니에요. 이거를 중간 언어라고 하는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 영역이 있어요. 인간, 기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기계에다가 일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해외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그 나라 말을 배워야 하나요? 배워서 가야 하나요? 과외를 받고 가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번역기 돌리고 거기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번역기 있으면 굳이 배워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인 중에. 그 친구가 중국 여행을 가는 거랑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거랑 만약에 간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잘 돌아다닐까요? 중국어 잘하는 친구가 잘 돌아다니겠죠. 그렇다고 뭐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뭐 여행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유는 번역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그러면 이 번역기라는 게 이게 번역기예요. 번역기. 원래는 이제 컴퓨터가 그 진공관 시절일 때 0과 1을 전부 컨트롤 해야 했습니다. 진공관 컴퓨터면 그 시절이면 이제 애니악, 에드삭 뭐 이런 컴퓨터 시절. 근데 이제 언어가 개발되면서 이러한 번역기를 만든 거예요. 말을 거는 대상은 기계 쪽이 맞는데 중간에서 이 번역기가 한번 번역을 해줍니다. 인간이 쓴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고서요,
기계 쪽에 도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쓰고 있던 거, 이거는 번역기라고 해요. 그 번역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하고, 컴파일은 스펠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글링을 해보자면 뜻에 다른 부호로 번역하다, 뭐 다른 기계어로 번역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컴파일러 하면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되는 거죠. 번역가? 보통 인간이 사용하는 게 컴파일러예요. 그래서 이제 이 REPL, 여기 사이트도 컴파일러고 온라인 컴파일러. 그래서 이제 중간 언어인 C로 기계에 일을 시키려면 이제 컴파일러는 0과 1로 이루어지게 이런 언어들을 번역하고서 기계 쪽에 전달을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이런 컴파일러를 쓰지 않는다면 기계어를 외워야 하는데 부담스럽죠. 0이랑 1로 이루어진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런 C 언어, 이 수업에서는 C라는 기초 언어를 배운 거고, 그 문법은 이 컴파일러에 맞춰져 있고요. 그냥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메모리라는 게 필요해요. 메모리.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 코드만 봤을 때 실행하기 위해서 몇 바이트가 필요할까요? 최소. 그죠? 4바이트죠? 인트니까 최소 4바이트죠. 그럼 메모리 관리는 어디서 해요? 메모리 관리는 OS, 운영체제가 하죠. 이게 아마 오퍼레이팅 시스템인가 그럴 건데, 운영체제는 이렇게 써요. OS라고. OS가 메모리를 관리하는데,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제 메인 함수는 운영체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운영체제가 이제 메모리를 관리하고요.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코드만큼 이제 메모리를 할당해 달라고 해요. 운영체제한테.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가 메모리 안쪽을 들여다보면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견적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i2는 60, 헷갈리니까 1이라고 넘버링도 해주고. 자, 이러면 총 8바이트 필요하죠. 4바이트씩 2개니까 알고 있는 건 2개예요. 이 메인 함수가 운영체제에 가서 8바이트 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러면 몇 바이트 필요한 거죠? 자, 캐릭터는 9바이트죠. 다시 1바이트죠. 그래서 4바이트 2개에 1바이트니까 총 9바이트 필요하죠. 자, 그러면 다시 i로 돌려놓고, 결론은 이제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 운영체제에 4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바이트라는 거는 0에서 0의 상태에서 뭐 4바이트만큼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있던 부분에서 4바이트만큼 띵겨오는 걸까요? 공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공간이 새로 생기는 거, 공간 뭐 창출, 이거는 공간 할당. 창출과 할당 중에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그쵸? 할당이에요. 왜 할당일까요? 변수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변수 선언을 한 거죠. 근데 맨 처음에 변수 시간 할 때
변수는 공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4바이트짜리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그 안에 30을 저장하겠다 이런 거 했습니다. 공간에는 이제 정수만 넣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을 한다고 해서 공간이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4바이트만큼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살 때 램을 꽂잖아요. 램은 메모리죠. 만약에 뭐 8기가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정도 크기가 정해져 있죠.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16기가면 뭐 8기가보다는 많겠죠. 그러면 뭐 공간은 더 넓어지는 거고 8기가보다. 만약에 근데 8기가짜리 램을 샀다면 그럼 8기가 중에서 4바이트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드 상황에서 본인이 8기가짜리 램을 꽂았는데 만든 프로그램이 램보다 더 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감당할 수 없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메모리의 한계를 넘은 겁니다. 이런 크기는 고정이고요. 이제 최대 공간의 크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데 뭐 메모리가 있다고 했을 때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관리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4바이트 필요하다고 해서 이 밖에다가 4바이트 이거를 외부에다가 주는 게 아닙니다. 메인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4바이트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한테 가서 4바이트만큼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잡아주지 않아요. 메모리 외부에 새로운 공간에 만들 수 없습니다. 원래 있던 공간에서 할당 받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나요?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좀 다시 돌아와서 정수만 받을 수 있는 i고요. 크기는 인트니까 4바이트고 그 안에는 30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림을 보자면 그러면 여기에 4바이트니까 4바이트라고 써주고 이름은 i, 이 공간의 이름 i예요. 별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별명이 i예요. 이거. 그리고 이 안에 3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30이 아라비아 숫자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이 0과 1로 변환돼서 들어가요. 그러면 변환돼서 들어가니까 30이 0과 1로 바꾸면 대충 대략 1110이면 2, 4, 8 110 16 24 28 24 30 0과 1로 변경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렇게 4등분을 해가지고 여기에 0000 0000 0 0001 1110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자면 여기가 0000 0001 1110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루트 i 2 여기는 다시 1로 바꿔주고 이 2는 60 그리고 얘네는 잠깐 지워두겠습니다. 자, 이러면 몇 바이트 필요한 거죠? 그죠? 8바이트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거 나오는데 printf n%i1은 %d n%i1 자, 이거 하기 전에 i1 %d i1 자, 이거 뭐 나올까요? 실행하면 30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명 앞에다가 이 AND 기호 n%라고 하는데 이 n%를 붙였습니다. 자, 이걸 붙이면은 이거는 뭐라고 읽으면 되냐? i1의 주소라고 읽으면 돼요. 주소라고 읽으면 되는데 일단은 먼저 실행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자, 이게 좀 너무 약식으로 그렸지만 우리나라 지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강원도 있고 여기에 이쯤에 경기도 있고요. 이 안에 서울이 있고 여기가 이제 충청도 충청도인데 한 이 정도를 하겠습니다. 충청도 여기가 뭐 전라도 나머지는 경상도라고 하겠습니다. 대략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눈 거는 이제 남한 지역을 행정구역상 도로 분리를 한 거죠. 이게 메모리예요. 그러면 이게 메모리예요. 메모리의 경우는 이제 행정 단위를 바이트로 나눠요. 한 칸이 1바이트예요. 한 칸이 1바이트인데 한 칸이 1바이트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메모리의 경우 바이트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메모리를 사서 꽂았는데 이게 뭐 80바이트래요. 80바이트. 그러면 이제 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계속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방의 개수는 총 몇 개죠? 80개죠? 1바이트니까 단위가 여기 첫 번째 방의 번호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79번이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i1, i2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해요?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기억나시죠? 지금 메인 함수 안쪽이고 그 안에서 생성된 변수니까 지역 변수죠. 메모리는 사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6개의 공간이 있는데 6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줄여서 설명해보자면 이 위쪽, 중간, 하단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아래쪽 이름의 공간은 스택이라고 해요. 스택. 스택 영역. 스택이 쌓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이제 메모리 관리할 때 쌓습니다. 여기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공간에서 이제 메모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쌓아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방을 내주는 구조예요. 공간 창출이 아니라 할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시 그려보자면 무작위로 뭐 떼어주지도 않습니다. 뭐 무작위로 떼어준다는 건 이런 식으로 막 무작위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가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걸 쓰기 전에 여기 앞에다가는 롱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롱 데시멀 바꿔주고 이번에는 롱 i2 i1과 i2의 주소를 볼 수 있죠. 왜냐면 이 앰퍼센트가 붙었으니까.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주소를 보여줘요. 좀 크게 보여드리자면 숫자가 되게 크죠. 이거를 복사해서 보여드릴 건데 i1과 i2의 주소값을 꺼내 놨어요. 그럼 읽을 때 각각 i1의 주소, i2의 주소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값의 크기를 보시면 어때요? 좀 자릿수도 많고 되게 크죠?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그림을 보실 때 이거 말고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위에 있는 방번호가 0번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이 79는 무시하시고 좀 되게 많이 떨어져 있겠죠? 숫자가 되게 크니까 여기서부터 0번이라고 시작하면 숫자가 커질수록 밑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주소값만 보고서 이 밑바닥에 생기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여기서 보면은 위보다는 이쪽 아래쪽 영역에 생기는 겁니다. 수가 커질수록 위쪽 방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i1과 i2 중에 뭐가 더 먼저 만들어졌죠? 그쵸? i1이죠.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먼저 만들어진 건 i1이에요. 그러면 주소를 보세요. i1의 주소 두 변수의 주소값 보면 1의 자리만 다르죠? 그쵸? 그러면 i1이 왜 더 클까요? 자, 이게 메모리고 여기 대략 이 부분이 스택 영역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0번이고 스택 영역에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인다고 했죠? 제일 먼저 i1이에요. 그럼 그 위에 i2가 쌓이는 거죠. 근데 이 방번호는 밑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i1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따라서 제일 클 수밖에 없습니다. i2보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스택 지역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소값이랑 위치. 그러면 i1이
i2보다 더 밑에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4칸 왜 4칸으로 만들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4바이트니까 한 칸은 1바이트고, 그러면 i1의 주소를 써보자면 음? 여기는 45, 46, 47 인데,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어떤 숫자? 44 전이니까 43이죠. 왜냐면 이제 이 스택 영역에서 쭉 진행할 때 0, 1, 2, 3, 4, 5 제일 먼저 생긴 건 i1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43, 44, 45, 46, 47 이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42고 여기는 41이고 여기는 40이겠네요. 40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스택 공간에 쌓여 있는 거예요. 메모리의 행정 단위는 1바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바이트씩 나눠서 총 4바이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변수 하나당 int 타입이니까 4바이트. 그러면 int에서 short로 바꿨어요. short로. 자, 그러면 보시면 지금 40이랑 44 4 차이 나죠. 얘네도 뭐 4 차이 나고. short로 바꾸면 몇 차이 날까요? short의 바이트 수만큼 차이 나겠죠? 2바이트 10인데 8이잖아요. 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변수 한 개당 쇼트니까 2바이트씩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좀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운영체제가 메모리가 메모리 관리를 운영체제가 합니다. 너무 크게 그렸다. 자, 운영체제가 메모리 관리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대략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맞죠? 맨 아래의 영역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스택은 스택 지역에는 이제 지역 변수들이 사는 공간이에요. 지역 변수들이 사는 공간인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찾아갔다. 그러면 운영체제는 이런 스택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스택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코드를 실행하면 메인 함수는 누구를 찾아가죠? 운영체제에게 가죠. 운영체제는 이제 메인 함수의 안쪽 내용물을 보고 견적을 냅니다. 지금은 쇼트가 2개니까 4바이트면 충분하겠다고 판단해요. 근데 이제 운영체제가 봤을 때 좀 필요한 메모리를 무작위로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줘도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남아도니까 어,
근데 그렇게 막 딱 맞게 주려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누군가 이 도화지에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뭐 그림을 좀 별로 안 큰 거, 뭐 이런 거 좀 여러 개 그렸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 와서 좀 호랑이 큼지막하게 그려달라고 해요. 이렇게 막 그러면 다른 그림이랑 겹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 호랑이는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림을 이 구석에서부터 하나씩 그려갑니다. 음, 이렇게 차곡차곡.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근데 어, 뜬금없이 좀 무언가가 큰 게 들어온다면 상관없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릴 때부터 좀 가지런하게 그렸으니까, 미리 정리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어, 처음처럼 막 무작위로 그렸다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그렸다고 해서 이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빈 공간은 많은데 더 큰 무언가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공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빈칸은 많은데 들어올 수가 없다. 큰 게.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관리해야 하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무작위로 그리면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뭐 묵직한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면 빈 공간 많은데도 낭비하게 되죠. 쓸 수 없으니까. 다음에 들어올 프로그램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정리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이래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메모리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가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할당해줘야 되잖아요. i1, i2에게 공간을 떼줘야 돼요.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일정량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체제는 딱 맞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얘네 둘이를 떨어뜨려 놓을 이유가 없어요. 바로 옆에 놓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주소값도 자료형 바이트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 보면 왜 숫자가 크게 나와요? 이것도 했습니다. 멀리 갈수록 방번호가 커지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보면 스택 영역에 이렇게 깔리는데 이 아래쪽에 가깝다는 거, 그리고 메모리를 딱 맞게 관리해야 하니까 사용해야 하는 전략은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